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며 버가에서의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여행에 동참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버가에 왔을 때에 마가는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버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전 3000년경부터 주민들이 거주했던 아주 고대 도시였습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끼고 있어서 방어가 쉽고 올리브와 농작물이 풍부했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며 트로이 전쟁 후에 도시가 발전했고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거쳐 주전 43년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이 버가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동로마 시대부터 쇠퇴하다가 이슬람 지하에 들어가 12세기에는 거의 몰락하고 지금은 유적들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버가에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고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곳이 바로 이 버가입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200km가 넘게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평균 해발 1100m, 최고 3300m의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가야 했는데 당시 그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가가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는 의욕을 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 동참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 높은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에 심적인 부담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과 헤어져 돌아오게 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면서 마가를 배신자처럼 생각한 것을 볼 때 아마도 마가는 이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바울 일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이 버가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났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하면서 갈 때는 이곳에서 크게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버가에 들려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이제 사진들을 보면서 버가 지역을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본 버가 유적지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유적들만 남아있는데요. 제일 북쪽에 분수대가 있고 서쪽에 서문이 있고 십자형으로 된 교차로를 내려오면 왼쪽에 목욕탕과 오른쪽에 아고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나오면 스타디움이 있고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뚜렷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우러스 산맥은 터키 남부의 산맥으로 지중해 연안과 평행을 이루며 서쪽 에그리디로에서 동쪽의 유프라테스강 상류 위에까지 450km에 걸쳐 있는 산맥인데 평균 고도 2000m이며 최고봉은 3300m입니다. 터키 북쪽에 있는 폰투스 산맥과의 사이에 드넓은 아나톨리아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매우 위험한 여정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떠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안탈리아 항구와 타우루스 산맥의 모습입니다. 지중해 안에 안탈리아 항구는 지금도 유명한 휴양지로 이렇게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높은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갔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타우루스 산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차들이 다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험한 산길을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의 열정으로 그 험한 길을 넘어갔을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버가의 모형인데요. 앞서 본 것처럼 맨 위쪽에 분수대가 있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야외 공연장과 스타디움이 있는데 이 버가에 있는 야외 공연장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로마 시대의 건축 양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게 유적지의 입구입니다. 지금은 고고학 공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페르게 유적지의 전경인데요. 이 페르게 유적지는 중앙에 십자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저 맨 위쪽에 남쪽에 있는 이 공연장과 그리고 스타디움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외 공연장의 외벽입니다. 야외 공연장을 바라보면 이런 외벽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야외 공연장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14,000명 정도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야외 공연장이 이렇게 상당한 원형을 유지하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페르게 야외 공연장에서는 음악 공연을 하기도 하고 콘서트를 공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의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다른 유적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원형 경기장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앞에 무대 부분인데요. 무대 부분에는 이렇게 뒤쪽에 여러 가지 조각의 모습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공연장의 화려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과 스타디움이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14,000명 정도의 관중을 수용했는데 스타디움은 12,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차 경주가 열렸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입구인데요. 출입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스타디움에 온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가들이 바로 이 입구 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내도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디움 안쪽입니다. 스탠드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큰 규모의 경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 안쪽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 전차 경기장 또 검투사들이 경기를 했던 이런 곳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타디움의 입구는 이렇게 원형 반원형의 이런 입구로 되어 있는데 관람석을 들어가는 그런 입구이기도 하고 이 좌우측에 상가들이 있어서 관람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상가의 흔적들도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게이트의 바깥쪽입니다. 로마 시대에 세워졌던 성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게이트를 들어가면 안쪽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로마식의 아치형의 이 입구를 우리는 모든 유적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페르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헬레니즘 게이트라고 불리는 문인데요.
주전 3세기에 건축된 원형 탑 모양의 이런 양쪽에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망루 같은 것으로 성 밖에 있는 것들을 감시하거나 또 관측하는 그런 입구이기도 합니다. 페르게 유적지의 아고라와 목욕탕을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아고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이곳은 목욕탕 앞에 팔레스트라라고 불리는 체력 단련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목욕탕의 유적 앞에는 대부분 이런 체력 단련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의 헬스클럽 같은 그런 운동을 하며 체력을 가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체력 단련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큰 규모의 체력 단련장이 목욕탕과 함께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 목욕탕의 내부인데요. 냉탕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유적지에 가보면 목욕탕이 잘 되어 있는데 남쪽에 있는 이 냉탕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남쪽 목욕탕의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쪽에 있는 목욕탕인데 주전 130년경에 히드리아누스에 의해서 건설된 온탕입니다. 따뜻한 물을 모아서 목욕을 하는 이런 온탕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북쪽 목욕탕에는 온탕뿐만 아니라 한증막까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곳에서 사우나를 했다는 것이죠. 역시 한증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그 올라오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목욕을 했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은 아고라의 표지판인데요. 아고라는 시민들이 의견을 교환하던 광장 역할과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겸해서 했었던 로마의 지역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곳이 바로 시장과 광장의 역할을 했었던 아고라입니다. 이 기둥들 밑에 상점들이 있고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았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고라의 중심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제단은 상인들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와 로마 시대의 재물의 여신인 포르투나를 기념하는 원형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사각으로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시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ним파에움인데요. ним파에움은 분수대입니다. 분수대까지 중앙교차로가 이렇게 십자로로 되어 있는데 이 십자로의 중앙교차로는 대부분의 로마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지만 이렇게 상당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ним파에움은 분수대인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물의 요정 ним프에게 바쳤던 성소입니다. 산속 동굴이나 안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요정들이 산다고 여겼던 데서 비롯되었는데 샘 위에 반원형으로 건물을 만들어 세우고 조각상을 세우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식물을 심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분수대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도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ним파에움에서 바라본 페르게 전경입니다. 맨 북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가운데 중앙 십자로가 있고 저 아래쪽으로 헬레니즘 문과 그리고 오른쪽에 원형 경기장과 또 스타디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중앙대로입니다. 중앙대로의 왼쪽 오른쪽에도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중앙대로의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수로 운하가 있어서 아주 그 당시 로마의 사람들의 문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앙대로의 운하를 보고 계십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수대 형식들이 추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운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고 이 물이 흘러나가는 이 가 쪽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열줄대로의 모습인데요. 이 기둥들은 상가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이 기둥들이 즐비한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도시들은 위에 지붕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쪽의 출입문입니다. 그 페르게에는 남쪽에 로마식 문과 헬레니즘 문이 있고 서쪽에는 이렇게 로마식의 아치형의 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 문 뒤쪽으로는 시신을 매장하는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는 석관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석관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비잔틴 교회의 터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잔틴 교회의 무너진 터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자상의 조각인데요. 로마의 유적지에 가면 이렇게 사자상의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옛 성벽의 모습입니다. 이 페르게 유적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성벽의 여러 시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아마 가장 오래된 시대에 쌓여진 성벽의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키프로스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터키의 남쪽에 있는 내륙지대로 들어갔었던 버가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앞으로 이어질 전도여행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부담을 느껴서 바울 일행을 떠나 돌아가게 되죠.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이 마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열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페르게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걷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